지구촌 소식입니다. 이주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해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던 일본 정부가 이 구상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20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추천 보류를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 주쯤 정식으로 결정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더라도 한국의 반발 등으로 내년에 열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반대를 해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일본 고집을 했었는데 네. 이번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보류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이유는 유네스코의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할 때 반대하는 국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가 일본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중일전쟁 중 일본군이 벌인 만행,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심사제도 변경을 주도한 겁니다. 당시에 일본의 반대로 난징학살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사실상 등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부메랑이 돼서 이번엔 일본 정부를 겨누게 된 거죠. 사도광산은 세계기록유산이 아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때문에 난징대학살 때와 구문이 다르기는 한데요.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등재를 추진한다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자신들의 발등을 찍은 셈이네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는 이번엔 일본이 뒤바뀐 입장이 됐으며 한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도광산 등재를 강행하면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는 지난달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지난달 말 강제징용과 강제노역은 일본 국군주의가 대외침략과 식민통치 기간에 저지른 엄중한 죄행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군국주의가? 네. 일본 정부는 2024년 이후 등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사도광산이 위치한 이가타현과 집권 여당 자민당 보수의원들은 조선인 강제노역을 부정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조기 신청을 결단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사도광산의 등재 추진과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려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내야 합니다. 다음 주 외무성이 주도하는 관계부처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 개통을 앞두고 글로벌 항공사들이 미국행 노선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습니다. 5G 주파수 대역이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란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 19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에미레이트 항공은 보스턴과 시카고, 시애틀 등 미국 9개 도착지로 향하는 항공편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프랑크푸르트와 마이애미를 오가는 항공편을 취소했고요. 우리 대한항공은 미국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 기종 일부를 바꿨습니다. 저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취소하고 또 항공기까지 교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5G 서비스와 항공기 안전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항공사들은 5G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 때문에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5G 주파수는 C밴드로 불리는 3.7에서 3.98Hz인데 이는 비행기 높낮이를 측정하는 항공 고도계 운영 대역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고도계는 심각한 간섭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아 시야가 방해될 경우 비행기의 이착륙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5G 서비스는 특히 장거리 운항에 투입되는 보잉 777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에미레이트 항공은 777기가 투입되는 일부 미국행 항공편을 취소하고 대한항공은 보잉 777 대신 787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5G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통신사들 입장은 어때요, 지금? 네, 항공사들 반발이 워낙 심해서 이동통신사 AT&T와 버라이즌은 현지 시간 19일부터 현지공항 인근 통신탑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계획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기인데요. 다만 공항 주변을 제외하고 미국 전역의 서비스 확장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통신업계는 서비스 도입을 두 차례 연기하면서 공항 인근 통신탑의 전력을 줄여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했고 연방항공청도 해당 조건이면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이 항공업계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켜고 질주하다 사망사고를 낸 미국의 일반 운전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이 테슬라차 운전자에 대해 우발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2019년 12월 LA 인근 가디나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를 냈는데요.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켜고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도중에 그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이렇게 살인죄가 적용된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기능 테스트 차량이 아니라 일반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기능과 연관된 차 사고를 내고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교수는 자동화 운전 시스템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라면서 테슬라가 형사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고요. 자율주행차 사고 전문 변호사 도널드 슬라드빈 역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한 일반 운전자에게 중범죄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이게 정확히 어떤 기능인가요? 네, 오토파일럿은 조향, 가속, 제동을 돕는 자동 기능인데요. 테슬라 차에 기본으로 장착되는 기능입니다. 오토파일럿은 운전자를 지원하는 용도지만 미국의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완전 자율주행 장치로 인식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6년 이후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발생한 26건의 충돌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얼마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로 조코비치가 호주 오픈에 참가하지 못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반전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조코비치가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현지 시간으로 19일 로이터 통신은 조코비치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덴마크 생명공학 회사 퀀트 바이오레스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퀀트 바이오레스는 코로나 백신이 아닌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올여름 영국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 법인 등기부에 따르면 조코비치는 이 퀀트 바이오레스의 지분 40.8%, 그의 아내는 39.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이주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